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영원히 건축 중인 북한의 마천루 류경호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영상인 꽃제비에서 북한의 경제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망쳐놓았던 사건으로 서해 관문 비난론 공장, 평양세계 학생 축전, 그리고 류경호텔을 언급했죠. 평양세계 학생 축전은 채널의 임수경 방북 사건이라는 주제로 다루었고, 이번에는 류경호텔입니다. 류경호텔은 2022년 영국 데일리메일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건축물 1위에 선정된 건물이죠. 세계 최악의 건축물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악명을 떨치게 되었을까요? 류경호텔은 충수만 105층, 높이는 330m에 달하고 객실수만 3,40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호텔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북한에는 이렇게 큰 호텔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와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민들이 우리처럼 호캉스를 즐길 여유를 부릴 상황도 아니죠. 애초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관광객이 방문하면 기본적인 코스가 정해져 있고 가이드가 없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죠. 참고로 북한은 여행 중 반체제 행동 혹은 언행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행동을 하면 추방하거나 최악의 경우 인질로 잡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도 있고요. 2015년 북한 패키지 여행 도중 체제 선전물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현재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죠. 어쨌든 북한의 사정상 105층의 3,400객실 호텔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류경호텔을 지은 걸까요? 심지어 아직도 완공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해 가면서 말입니다. 이유는 체제 선전이죠. 류경호텔의 건설은 80년대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는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총성 없는 체제 전쟁, 냉전 시대였죠. 냉전 시대 한반도는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밀어주는 북한과 미국이 밀어주는 남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결전지였죠. 80년대는 남한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넘어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았죠. 북한이 사고를 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의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경제의 한계와 세계 석유 파동의 여파로 북한은 막대한 외채를 지게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외채를 갚을 여력을 점점 상실해 나가고 있었고, 신뢰도는 점차 떨어져 갔죠. 거기다 독재 때문에 대외 교류와 교육도 단절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경제 호황을 이루며 7%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였죠. 3조 호황에 힘입어 무역 수지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었고요. 북한은 초조해졌습니다. 다시 전쟁을 여는 게 아니면 누가 봐도 북한이 잘못된 선택으로 패배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남한의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남한에 유치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는 외교적으로도 남한의 영향력이 급증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북한의 공격이 많았던 것이죠.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83년에 아웅산 폭탄 사건을 저지르고, 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다고 선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패배를 시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79년도에 지어진 서울의 신라호텔, 롯데호텔을 보고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45층 규모의 고려호텔을 지었고, 서울종합운동장을 보고 평양의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을 지었죠. 이름이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류경호텔은 여의도에 63빌딩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지은 것입니다. 63빌딩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249m였죠.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남한에 이겨먹고 싶었습니다. 1984년 후계자였던 김정일은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건축물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죠. 류경이라는 명칭은 버드나무가 많았던 옛 평양의 별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류경호텔은 88 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 열었던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 개최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었죠. 호텔의 디자인은 북한의 건설 회사인 백두산 건축사 사무소와 평양도시설계연구소가 맡았고, 김씨가의 영산이었던 백두산을 모티브로 삼각형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75도에 달하는 경사진 날개 3개로 구성된 건물의 형태는 당시나 지금으로 보나 독특하고 기괴한 모습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을 지어본 적도 지을 기술도 북한에는 없었죠. 결국 북한은 막대한 외화를 들여 프랑스 기술진과 시공회사를 초빙합니다. 공사에는 매년 4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들어갔죠. 사람도 연간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민간 건설회사가 없고 건축물의 시공을 군대에서 하죠. 군대에는 아예 건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부대, 돌격대가 존재합니다. 류경호텔은 105호 돌격
공격대가 투입되었죠. 그래서 류경호텔 층수가 105층입니다. 진짜로요.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류경호텔의 건설은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 호텔 내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외국에서 투자를 받았죠. 북한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기에 기한을 맞추느라 무리하게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목표했던 1989년 어찌어찌 외부 골조 공사를 끝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자금도 바닥나고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자재들을 수입하지 못해 건설은 중단되죠. 북한은 건설도 못했는데 돈을 주기 아까웠는지 공동 시공을 했던 프랑스 기술진에게 당당하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류경호텔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죠. 돈도 안 주고 헛소리만 하는데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1990년 프랑스 기술진과 인력들도 전부 철수하게 되죠. 그렇게 류경호텔은 한동안 방치됩니다. 방치된 류경호텔은 90년대 음산한 평양 전경의 상징이 되었죠. 북한 언론에서도 남한을 뛰어넘는 최고 높이의 빌딩이자 호텔이 될 것이라 선전했으나 90년대부터는 류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홍보자료나 언론 보도에서도 의도적으로 류경호텔을 지워버렸죠. 중국의 기술자들이 점검을 와서 붕괴할지도 모른다고 철거하라고 했지만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두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남한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자 남한의 기업들에게 건설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공사가 중단된 피라미드 모양의 흉측한 류경호텔의 모습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네스북에도 가장 높은 빈 건물로 등재되었죠. 북한도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철거냐 공사 재개냐, 북한은 공사 재개를 선택하죠. 지독합니다. 하지만 외화도 제대로 갚지 않는 북한 정부에 투자할 기업은 없었죠. 그런데 2008년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투자를 해줍니다. 호텔의 운영은 독일의 유명 호텔 체인인 캠핀스키 그룹이 담당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죠. 북한이 폐쇄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독점이 쉽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캠핀스키 그룹의 레토 위트웍 회장은 북한의 관광 사업을 독점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렇게 2011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목표로 류경호텔 건설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라스콤의 투자로 유리를 붙이는 외부 매장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죠. 이마저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가 많이 나왔지만 일단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내부는 그대로 텅 비어있지만 일단 외부가 좀 그럴듯해졌으니까요. 하지만 2010년 이집트 혁명이 터지면서 오라스콤 회장은 국외로 피신하게 됩니다. 류경호텔 건축은 뒷전이 되었죠. 결국 다시 공사는 중단됩니다. 류경호텔 건설을 지시한 김정일은 결국 완공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자 투자했던 독일 캠핀스키 그룹도 류경호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북한은 유리에다 LED를 붙이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죠. 즉 호텔은 사실상 포기했고 다 지었다 이제 놀리지 마라 느낌입니다. 지금은 LED 전광판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의 건축물 중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은 몇 개 없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만든 인민궁전도 있지만 인민궁전은 루마니아 의회나 박물관으로라도 사용하고 있죠. 아마 류경호텔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전광판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류경호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